저기 제가 오늘 핸드폰을 킨 이유는 파마약 찾기 하려고 해요. 이분이 지금 사실은 이분이 원래 지금 새치 백모가 100%여가지고 밝은 톤으로 10레벨 정도로 늘 밝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펌을 했던 모발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이렇게 검정을 덮고 와서 지금 보니까 2번 정도 한 거죠? 그치? 응. 그치? 그랬을 때 왜냐면 제가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분이라서 이 머리에 이제 이미 경력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모발이 그렇게 막 좋은 머리는 아니에요. 그런 머리를 지금 블랙으로 덮고 온 상태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낮은 pH가 낮은 걸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그니처만 단독을 갖고 바로 처리해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신생모 염색을 했을지라도 한 1cm, 1.5 정도는 건강한 머리예요. 근데 이 건강한 머리가 사실은 모아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열펌을 해서 아이롱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뭐 직펌으로 해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치면 제가 이제 이분을 잘해주고 싶은 버전은 뿌리만 살짝 2cm 정도 건강한 부위만 연화를 하고 나와서 전체를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펌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후두부 같은 경우는 또 건강한 모발의 특성이 건강해서 만약에 연화를 않고 시그니처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먼저 처리하고 지그로 돌렸을 때 이 머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고급스럽게 고객이 그냥 집에서 손질해도 편안한 스타일의 머리는 1차 연화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시그니처의 그 펌제를 도포하는 게 제일 현명하고 제일 안정적인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정식 열펌을 저한테 했던 분이시라서 이런 머리를 오늘 이제 염색을 블랙으로 덮고 온 상태라서 제가 이런 경우에 염색약 아니 펌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그냥 어떤 펌제에도 브랜드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브랜드는 상관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알카리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멘트는 하지 않고 pH가 제일 낮은 제품을 건강모, 손상모 이렇게 이제 입고될 때는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pH가 몇이냐고 묻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pH가 제일 낮은 약을 가지고 지금 연화를 볼 예정이에요. 그럼 이거 실장님 몇인가? 뭐라고 해야지? 이 제품은 지금 pH가 9로 왔어요. 근데 여기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지금 보면은 거의 1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제품은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정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펌제는 사실은 그 pH에 이렇게 그 출시할 때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펌제는 뭐 pH가 3이든 뭐 10이든 별로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펌제는 뭐 pH가 9.6 이하여야지 그 식약청이라고 해야 되나? 허가 나올 때 식약처의 허가 뭐라고 해요? pH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pH 9짜리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이건 쓰지는 않고 자, 두 번째로 또 들어와 있는 제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약에서 제일 이 모발의 근사치에 접근하는 약을 이렇게 찾는 거다. 그래서 한번 재보고 찾아서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금 pH 어느 회사 제품인데 이건 이제 알카리 도로에서 왔는데 3.5인데 보통 3.5는 pH가 9.3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복잡하게 오면 pH가 뭐지? 3.5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쓰라고. 불만이 많아 나도. 그렇지. 그래서 보통 9.3이라고 이게 들어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pH 5.5라고 하는 이건 아니구나. 얘구나. 그치. 얘가 지금 3.5인데 9.3으로 업체에서 들어온 제품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로 버전이라고 해서 급소상모 pH 등점점에 있는 5.5는 이제 알카리가 없다 해서 모발의 등점점에 맞춰서 나왔다 해서 5.5라고 이렇게 멘트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발에 맞는 약 찾기예요. 고객님 잠깐만 계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뭐가 또 발동돼가지고 나도 진짜 이상해. 뭔지 알지? 그래서 왜냐면 이제 파마의 이름은 약의 이름은 별로 요즘에는 상관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약이 어떤가 몇인가를 알고 그냥 있는 제품
뭐지? 찬장에 있는 찬장이라고 해야 되나? 약장. 약장? 자오지가 뭐 옛날엔 찬장이고 시골에서 엄마 나오네.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극손상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00 버전에 와 있는 제품이라고. 실장님 이거 몇이야? 그렇지. 00 버전이니까 아마 pH가 지금 쟤는 5.5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서 오늘 제가 쓸 약은 사실은 지금 하는 약이에요. 너무 낮은 거를 쓸 필요는 없고 지금 뿌리니까 그리고 후두부를 써야 되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제일 안전한 약을 제가 지금 쓰려고 마지막 지금 이 버전을 제가 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재봐도 알겠지만 자 아까 실장님 내가 다른 거 어떤 거지? 얘가? 응? 얘가 아닌데 요거 방금 짜신 거. 방금 짠 거 이거 안 맞는데 pH가 안 나오는데 얘가 자 복잡하게 하네. 얘가 이거야? 중화지는 아니지. 오늘은 왜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얘를 써보자. 이렇게 리트머스로는 안 나올 때 이걸로 한번 재보면 돼요. 그래서 5.5, 5.8. 자, 그래서 기계를 리트머스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번 측정해 보면 됩니다. 이러면 지금 pH 5.5보단 더 높고 모발의 등점점보다 높고 그러면 pH가 한 6 정도 되겠네요. 이런 제품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세지 않는 제품으로 천천히 연화를 보는 게 좋다. 끝머리가 너무 안 좋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이 모발에 맞는 제품은 pH가 6에서 6.5 사이, 7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오늘 합니다. 그래서 이 실장님 기억해?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측정하면서 하면서도 일할 때는 조금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적어놓고 오며 가며 보면서 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제가 지난번에도 쟀을 때 pH 6.5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6.5의 제품을 가지고 오늘 이분 시작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브랜드에는 상관없고 명칭에는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재서 약을 이렇게 어느 제품이 알칼리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거를 측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건강하면 센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좋은 머리에서는 적정한 약 pH 뭐 이제 6에서 뭐 이렇게 7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을 써서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알칼리 모발에 맞는 약 찾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왜 했냐면은 지금 제가 월요일날 그 세미나에서 사실은 이게 앞에 서론으로 갈 제목이에요. 왜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차 연화예요. 그래서 1차 연화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밀리지 않게 그래서 어떤 약을 써서 할 것인가 속도 빠르게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머리에다 센 약을 굴을 발라가지고 밑에서 샴푸할 때 흘러내리게 하면 오히려 머릿결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안정적인 제품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 일반 폼제 같은 경우도 열폼제 너무 국손상모 제품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늘 같은 머리에서는 이게 이렇게 물벼루에서 지금 PFT 뿌렸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오그라들 머리 이미 안 좋은 머리는 약이 닿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극손상모 약은 열폼제에서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모발용의 약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뿌리까지 건강한 머리만 약을 도포하고 나머지는 도포하지 않고 헹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시그니처에 스피에라 티 트리트먼트를 도포해서 열폼을 하면 된다. 그래서 뿌리 어저께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올린 머리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은 연화를 잘 본 머리예요. pH 9.5짜리로 사실 본 거예요. 제가 9라고 멘트를 했는데 제일 센 약을 가지고 그럼에도 그 머리가 이렇게 큐티클이 잘 안 열리는 머리예요. 그래서 2차에서 스피에라를 시그니처를 도포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직폼을 가지고 시그니처에 그렇게 해서 한 머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머리가 연화가 안 됐다.
직폼약을 쓰지 않았다 하면 머리가 폼이 나오지 않는 머리예요. 그래서 폼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면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사실은 중요한 멘트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페이스라인 쪽이 이제 잔머리니까 제가 뿌리는 거는 PPT예요. 그래서 이분의 내가 모발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지금 조신하게 이렇게 약 도포해요. 그래서 머리가 짧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좀 많아야 돼요. 많으면 부인이 또 이렇게 모델처럼 잘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버전은 웨이브 마스터 10호 노트를 이용해서 물결 폼만 내주면 돼요. 그랬을 때 길이가 짧은데 뿌리에서 연화가 이미 안 돼버리면 뿌리까지 폼이 나오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연화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발라진 상태이지만. 그리고 이거 짠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를 약 터치를 안 해주면 이 머리가 이렇게 날려다닐 거예요. 나중에 파마 끝난 시점에서 부시하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바르고 그냥 위에다가 PPT 뿌려놓으면 돼요. 살짝 살포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그 약처리하는 걸 다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 세미나 할 때 이 자체가 지금 약처리가 굉장히 제가 비중을 좀 두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단순하게 안 좋은 머리 뭐 시그니처 다 도포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게 저의 강의 주제예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이렇게 열폼을 안 무섭게 이 버전만 알면 뭐 진짜 뭐 몇십 년 20년을 해도 이 머리가 잘 안 되는 게 열폼이에요. 그럴 때 요것만 알고 지나가면 20년은 10년 뭐 20년은 그냥 1년 차도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폼이 무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왜? 뒤에서 시그니처 쓰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와요. 폼은. 그래서 열폼이 안 나오는 머리.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어떤 염색약을 갖고 제가 묻진 않았는데 왜냐면 물을 시간이 지금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예. 시그니처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 2번밖에 지금 안 한 버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막 해나를 그 파우더 분말 해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장기전 거.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일반 연모제를 이용해서 제가 보니까 만져보니까 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일반 연모제는 이렇게 알칼리 뿌리에서 처리했을 때 거의 밀려 나가요. 샴푸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무 별로 지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한 모발은 반드시 뿌리 쪽에서라도 1cm라도 연화를 봐서 이 약의 성분이 금속성의 물질이 밖으로 이렇게 떨고 나가게 해줘야지 이 머리가 안전하게 찌글거리지 않고 결이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분 어제도 그 히피폼 그 와글와글한 머리 뒤에서 했는데 사실은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 또 올려야 되나? 근데 약처리만 올리고 안 올리면 궁금할까? 궁금하면 올려드리고 근데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근데 이제 했기 때문에 올려야 될 것 같아. 결과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요시 하는 거는 약처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짠머리도 약처리를 이미 다 했어요. 하고 PPT 이거 그냥 PPT예요. 일반적인 아무 PPT나 써도 돼요. 근데 PPT도 좀 좋은 걸 써야지 좋다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PPT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요. 옛날에는 머릿결이 안 좋으니까 잘해보려고 막 이렇게 PPT 뿌리고 했는데 끝머리 지금 저 아무것도 안 뿌려요. 뭐 뿌릴 필요도 없어요. 안 뿌려도 머리는 잘 된다. 그래서 옛날처럼 앞에서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버전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그니처 잘 됩니다. 교수님 잘하고 있나요? 산에 갔대 오늘. 그러니까 주인은 산에 가고 나는 떠들고 있네. 그지? 근데 왜 떠들겠어요? 이 머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이런 머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잖아. 이럴 때. 자, 진짜 이렇게 그냥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pH 적정한 거 써서 너무 건강한 머리는 센 약, 덜 건강한 데는 뭐 이제 중간 정도의 약을 갖고 하고 안 좋은 머리에는 약을 도포하지 마라. 여기다 지금 보면은 아직도 도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절대 여기다 산성폼제 절대 도포하면 안 돼요. 지금 절대 도포하지 말고 시그니처가 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 제품을 2차에서 시그니처가 역할을 충분히 한다. 시그니처는 산성의 역할하고 영양제 역할을 체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그니처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 오늘 끝입니다. 그거는 단톡방에 넣어줘로. 하면서 약을 도포했는데 이미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연화가 됐어요. 이거 pH 아까 6점, 사실은 공식적인 데이터는 6.5짜리예요. 자, 그래서 6.5짜리로 지금 경과 시점이 5분도 안 됐고 2분 정도 경과 시점에서 이제 지금 제가 샴푸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샴푸할 때는 지금 사실은 저 pH 안 뿌려요. 원래 옛날 같으면 막 뿌리고 나가는데 안 뿌려도 상관없다. 이게 다 시그니처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복잡하게 일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갑시다. 지금 1차 연화를 보고 온 상태에서 뿌리 쪽 연화 건강한 부위만, 그 다음에 시그니처 스피에라 10%짜리를 가지고 오늘 전체 도포합니다. 자, 지금 시그니처 특허 펌제 스피에라하고 티 트리트먼트를 스피에라 10%를 혼합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한 상태. 열 처리는 더우니까 3분 하고 나머지 17분 해서 총 20분 정도를 대기하고 이따 자, 오늘 정식 열폼으로 진행한 머리입니다. 찜 120도에서 5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140도로 10분 진행한 머리입니다. 자, 오늘 탑부위 쪽에 촌상모가 있어서 140도에서 오늘 10분 진행했습니다. 로또는 12호 로또를 가지고 오늘 진행한 머리입니다. 와인딩은 제가 오늘 머리가 짧기 때문에 수평 와인딩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교정 작업합니다. 자, 디자인선 맞추는 중이에요. 인라인에. 자, 오케이. 자, 이거 진짜 뿌리 많이 살았다. 그지? 너무 잘 살았네. 오늘 웨이브 마스터 12호 로또를 가지고 진행한 머리예요. 자, 뿌리까지 웨이브. 오, 되게 많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1차 연화를 하고 2차에서 지금 시그니처 폼제를 도포해서 한 머리예요.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이분은 웨이브 많게 원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서 잘 나와. 옛날 같으면 이게 뿌리까지 웨이브가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시간도 지금 굉장히 조금 줬잖아. 찜 5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140도에서 10분 준 머리인데 열폼에서 이렇게 빠르게 잘 나오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시그니처인 경우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속도 빠르게, 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젖은 상태 이제 마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잘 된 머리입니다. 자, 오늘 정식 열폼으로 진행했습니다. 1차에서 pH 6.5짜리로 1차 연화를 본 후에 2차에서 시그니처 스피에라 혼합해서 20분 방치한 후에 웨이브 마스터 12호 로또를 가지고 찜은 5분 110도 했고요. 나머지에서 140도에서 10분 진행한 머리입니다. 자, 이분이 전체 염색을 블랙으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새치 있어서 새치 머리를 밝게 10레벨 정도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덜 주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머리 부시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한 머리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잘 됐네요. 자, 거칠음은 없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정식 열폼 할 때는 이분이 온도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왜냐면 타임을, 머리가 폼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온도를 지금 대폭 줄인 상태예요. 그래서 10분이어도 웨이브는 이렇게 충분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얼굴 한번, 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